세계 군사 전문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단 한 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유도무기 체계, 우리 레이더망 일부 구간 무력화 가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세계 최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25년 경력의 러시아 군사 전문 기자조차 믿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반전.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고르 블라디미로비치 소콜로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25년간 군사 전문지 기자로 일해왔죠. 제 명함엔 수석 국방 분석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자부심도 엄청났죠. 러시아 무기 체계는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그 전통과 기술력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제 책상 위엔 러시아 전투기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호이 시리즈였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편집국 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자꾸 한국을 언급하더군요. 한국의 무기 체계가 어떻고 수출이 늘었다는 등의 기사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건 우스운 소리였거든요. 또 서방의 정치적 미화군요. 회의 때마다 제가 하던 말이었어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편집집장이 회의실에 우리를 소집했어요. 테이블 위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유도무기 관련 서방 기사들을 정리했네. 편집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충 훑어봤죠. 한국 기술이 어쩌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등의 내용이었어요. 편집장님, 이건 명백한 과장입니다. 한국은 아직 기초 단계예요.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데이터를 보게. 화면엔 한국의 발사체, 정찰위성, 유도무기 수출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시장 요인일 뿐입니다.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지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 무기가 싸니까 사는 거죠. 제 논리는 완벽해 보였어요. 후배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인쇄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유도무기의 구체적 성능 데이터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명중률, 사거리, 정확도, 모든 게 높게 나와 있었어요. 이건 허수입니다. 실험실 수치는 현실과 다르다고요. 실전에선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료 몇 명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편집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러시아 국방부 내부 보고서일세. 제 손이 멈췄습니다. 국방부 문서라고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거기엔 한국이 신흥 안보 변수로 언급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 일부 구역에서 신호 이상이 감지됐고 그 시기가 한국의 유도무기 실험 시점과 겹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을 주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편집장님, 이건 과대평가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저는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방공망에 영향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러시아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는 게 싫었거든요. 편집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고르,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요? 그럴 필요까지야. 제 반대는 강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중 가장 경험이 많지 않나? 직접 보고 판단해주게. 편집장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한국 기술이 정말 발전했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할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서방은 한국을 이렇게 띄우는 걸까요?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무기 수출 거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이겠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기술, 서방 언론의 과장된 평가, 실체 없는 허상일 가능성 높음. 그게 제 분석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11월이라 날씨가 쌀쌀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행 출장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국은 아직 러시아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거요. 시간 낭비일 뿐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문서에 나온 그 신호 교란 보고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설마 정말 한국 때문이었을까? 아니야. 우연이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러시아 방공 및 유도 무기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행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5명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두 러시아 국방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편집장이 준비한 한국 유도 무기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좀 봐주시죠. 파일이 전송됐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렸죠. 꼬르, 이게 뭔가? 마케팅 쇼에 불과해. 한 원로 장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러시아 미사일 개발에 40년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기술을 20년 뒤에서 따라오는 나라야. 이 수치들은 과장됐어.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넘쳤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연구소 엔지니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러시아 기술의 열등한 복제품이야. 독창성이 전혀 없어. 그는 손을 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보게. 이 궤도 설계만 봐도 우리 1990년대 기술을 베낀 거야. 화면에 붉은 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전문가가 발언했습니다. 사방이 한국을 띄우는 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야. 기술적 사실과는 무관해.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서방의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현장에 가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후배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 무기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지. 한국 제품이 싸니까 개발도상국들이 사는 거야. 기술 때문이 절대 아니야. 제 목소리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품질보다 가격을 보는 거지. 한 방공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러시아 S-400 시스템과 비교하면 한국 제품은 장난감 수준이야. 다른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거요. 이거를 한국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한 전문가가 농담처럼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이면 충분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보고서 분류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 항목을 비중 낮음으로 체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출장 가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 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화면 한쪽에 알림이 떴어요. 러시아 방공망 시스템 점검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일부 구역에서 신호 교란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교란 발생 시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10월 15일 오후 2시 34분부터 2시 51분까지 17분간 지속됐다고 나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교란이 생긴 걸까요? 기술적 결함일까요? 아니면 외부 요인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편집장이 보여줬던 한국 실험 일정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시간대와 겹치는 건 아닐까?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유도무기 실험 일정을 찾았죠. 10월 15일 한국 시간 오후 4시 30분 러시아와는 6시간 시차가 있으니 러시아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한국 유도무기 실험이 러시아 방공망에 영향을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건 한국 기술이 러시아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앞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절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 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왜 이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신호 교란 시간과 한국 실험 시간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어요. 출장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이 정말 러시아를 위협할 수준인지 아니면 서방의 과장인지 말이죠. 호텔방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유도탄 실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이번엔 정말 꼼꼼히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에 표와 그래프들이 떠올랐습니다. 종말 단계 명중률 수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평균 94.7%. 너무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시스템도 실전에서 이 정도 수치를 내기 어려웠거든요. 이건 분명 표본 오류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실험 조건이 너무 이상적이었을 거예요. 실제 전장 환경과는 다르죠. 저는 재검증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러시아 군사연구소에서 쓰는 표준 모델이었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명중률 94.3%. 오차 범위 내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말이 안 돼. 다시 해봐야겠어. 이번엔 다른 실험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5차례의 독립적인 시험 결과였습니다. 같은 패턴의 높은 명중률이 반복됐죠. 첫 번째 93.8%, 두 번째 95.1%, 세 번째 94.2%, 모두 90%를 훌쩍 넘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식 평가 기준으로 재분석해봤어요. 러시아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상 조건, 전자전 환경, 목표물 기동성 등을 모두 고려하죠. 저는 한국 데이터에 이 변수들을 대입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된 명중률 89.6%. 여전히 높았어요. 러시아 상위급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았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걸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 25년간 쌓아온 그 믿음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항목들도 확인해봤어요. 반응 속도, 궤도 수정 능력, 전자전 대응력, 하나하나 러시아 기준으로 재평가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새벽 우시가 됐더군요. 결과들이 화면에 쌓여갔어요.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 시스템이 러시아와 비슷하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앞섰습니다. 누가 조작한 건가? 그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데이터 출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공식 실험 보고서였어요. 여러 나라 관측단이 참관한 시험이었죠. 조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한국이 진짜로 이 기술을 보유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러시아 방공망 신호 교란 사건 말이에요. 저는 급히 그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교란 발생 시각과 한국 실험 시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시간이 정확히 겹쳤어요. 오차는 단 4분, 거의 동시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유도무기 실험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방공망에 영향을 줬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전자파 간섭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술적 요인일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커피를 한 잔 마셨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별들처럼 먼 곳에서 한국이 뭔가를 하고 있었고 그게 러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술을 다시 봐야 해. 그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시했죠. 서방의 과장이라고 치부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어요. 제 편견과 상관없이 사실만을 보여줬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예요. 러시아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안 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정말로 러시아를 넘어선 기술을 목격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러시아를 앞질렀다면
제 세계관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걸까? 무슨 비결이 있는 걸까?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다녔어요. 한국의 명중률 수치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옆자리엔 서방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 무기 수출 데이터를 다시 펼쳤어요. 여전히 시장 요인으로 치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프를 보니 2020년부터 급격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2020년 70억 달러, 2022년 172억 달러, 2024년 예상치는 230억 달러. 엄청난 성장이었어요.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들었어요. 가격만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앞좌석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 기자들이었어요. 한국 무기 체계는 정말 인상적이야. 특히 유도 무기 정확도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아. 최근 시연에서 본 건데 러시아 시스템보다 나아 보이더라고. 다른 사람이 동의했죠. 저는 불쾌했어요. 러시아보다 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시트 앞 모니터를 켰어요. 다큐멘터리.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발사체 관련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죠.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출이야.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영상은 아름답게 편집됐지만 실제 기술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는 1957년부터 우주 개발을 해왔습니다. 6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죠. 한국이 그걸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옆자리 미국 기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제 억양을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네, 군사 전문지 기자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오, 그럼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 평가하기 이릅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려고요. 외교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한국 기술 따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엔 한국이 이제 러시아를 능가할 의지가 있어 보여요. 미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의지로 기술 격차를 메울 순 없습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제 목소리에 오만함이 담겼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치는 의미 없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태도가 불쾌했을 거예요.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했습니다. 기면식이 나왔죠. 저는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맸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한국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빼곡한 건물들, 잘 정비된 도로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죠. 제 차례가 됐어요.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취재입니다. 군사 관련 취재요. 제가 대답했죠. 심사관이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더 했어요. 보안 절차가 예상보다 엄격했습니다. 불필요한 과시로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일수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중요해 보이려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심사관의 태도는 전문적이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실제로 철저한 거였어요. 짐을 찾아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죠. PB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관련 내용이었어요. 어떤 대학 연구팀이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거였죠. 인터뷰에서 서방 전문가가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화하는군.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 지겹더군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방향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확실히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기술력과 도시 경관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확실해질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국 방산연구기관 방문이 첫 순서였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었죠. 어차피 뻔할 거야. 과시용 데모나 보여주겠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데이터에서 본 그 높은 명중률 수치가 떠올랐어요. 14.7%. 저건 오류였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진짜였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모스크바에선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예상과 다를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확실해질 거야.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 뒤에 있다는 걸.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호텔 로비에서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러시아어를 구사했죠. 소콜로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를 타고 연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경기도 쪽으로 달렸어요. 40분쯤 걸렸죠.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5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경비가 서 있었죠.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영구진 대표가 저를 맞았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자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연구진 4명이 앉아 있었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유도무기 체계를 러시아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러시아를 기준으로 삼는 질문이었죠. 당연히 그들이 러시아를 모방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연구진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기술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참고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개발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체 연구와 독자적 기술 개발입니다. 그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러시아를 모방 대상으로도 안 본다는 거였죠. 독자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담겼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만의 설계 철학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초기엔 여러 나라 기술을 연구했죠. 하지만 20년 전부터는 완전히 독자 노선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러시아 같은 거대 기술 강국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뇨. 그게 가능합니까? 러시아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제가 따졌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연구진 대표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거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실험실로 안내해드리죠.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복도를 지나 대형 실험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각종 장비들이 즐비했죠. 한쪽 벽면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유도탄 궤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3D 그래픽이 떠올랐습니다. 마상의 목표물이 설정됐어요. 유도탄이 발사됐죠. 궤적이 화면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어요. 수정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어요. 이건 어떤 모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체 개발 알고리즘입니다. 실시간 궤도 보정 시스템이죠. 그가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러시아 과거 자료와 비교했을 때 명백히 더 안정적이었어요. 이건 데모 버전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고해상도 테스트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장비들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죠. 장비들이 최신형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본 적 없는 모델들이었어요. 자동 분석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AI 기반이라고 했어요. 발사부터 명중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냅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시용 시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첨단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장비 수준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추격이 아니라 독자적 길을 갑니다. 우리 목표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우리만의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독자적 길이라니요. 러시아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한국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앞의 장비들은 제 생각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러시아 시스템과 비교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연구진 대표가 잘라 말했어요. 우리 기준은 우리가 만듭니다. 다른 나라 시스템은 참고사항일 뿐이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러시아를 안중에도 안 둔다는 거였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5년간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말이죠. 성능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실사격 시험입니다. 연 4회 이상 진행하죠. 모든 데이터는 공개됩니다. 그의 대답이 명확했어요. 공개된다고요? 러시아는 대부분 기밀이었습니다. 왜 공개합니까?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우리 기술에 자신 있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들의 자신감이 근거 없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실제 장비를 받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과실뿐이야.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졌어요. 한국 연구진의 태도, 그들의 기술,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본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였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 연구진의 자신감, 그 첨단 장비들, 부드러운 궤도 시뮬레이션, 모든 게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봐야 했습니다. 한국 유도무기 실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죠. 이번엔 러시아식 기준으로 완전히 재분석하기로 했어요. 러시아 감지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장 엄격한 평가 모델이었어요. 목표물 탐지 속도, 추적 정확도, 종말 단계 명중률, 모든 항목에 러시아 기준을 대입했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추적 정확도가 예외 구간을 돌파했어요. 러시아 S400 시스템의 상위 10%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제 손이 떨렸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입력한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똑같았어요. 한국 시스템이 러시아 기준에서도 상위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해. 다른 방법으로 검증해보자. 저는 또 다른 평가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쓰는 전투 환경 시뮬레이션이었죠. 전자전 간섭, 기상 압조건, 목표물 회피 기동, 모든 변수를 최악으로 설정했어요. 한국 데이터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의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상위급 성능, 어떤 항목에선 최상위권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방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러시아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가요? 아니, 어쩌면 특정 영역에선 넘어섰을 수도 있겠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이런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25년간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방공망 신호 교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그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교란 발생 시각을 확인했죠. 10월 15일 오후 2시 34분 한국 실험 시각과 비교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유도무기 실험이 실제로 러시아 방공망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자파 간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일까요? 저는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분석했습니다. 신호 교란 패턴과 한국 실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한국이 특정 주파수를 사용했을 때 러시아 레이더에 간섭이 생긴 거였죠. 우리 기준에서조차 한국이 상위권이라니.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통이 왔어요. 제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는데 말이죠. 한국 기술을 다시 봐야 해. 그 생각이 명확히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서방의 과장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었죠. 제가 직접 분석한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릴 거예요.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우월주의를 부정하는 건 체제를 거스르는 일이었거든요. 안 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선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기자입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일이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러시아 기준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싶었어요. 이 불편한 진실을 보지 않고 싶었죠. 하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불편해도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러시아를 따라잡았거나 어쩌면 넘어섰습니다. 그게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래프와 데이터가 떠다녔어요. 한국의 명중률 수치가 계속 제 뇌리를 맴돌았죠. 다음날 아침, 한국 방산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신형 유도무기 실사 영상을 외신 기자단에게 공개하는 날이었죠. 비공개 상영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이미 여러 나라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 방산 강국 언론들이었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편집된 영상이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사라고 하지만 분명 후보정을 거쳤을 거예요. 좋게 보이도록 말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로고가 나타났죠. 그리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10월 실사격 시험 원본 영상 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화면에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유도무기가 장착돼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3, 2, 1, 발사.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추적 카메라가 미사일을 따라갔습니다. 목표물은 5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자막이 떴어요. 미사일이 순항 단계에 진입했죠.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마하 2.3. 저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목표물 탐지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레이더 신호가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탐지 시간이 표시됐죠. 승전 및 2초. 빠르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추적 단계로 넘어갔어요.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습니다. 놀라웠어요. 궤도 수정이 너무 부드럽게 일어났거든요. 러시아 미사일은 단계별로 수정하는데 이건 거의 연속적이었습니다. 이건 배속한 거야. 저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화면 구석에 실시간 타임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배속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저렇게 빠른 거였죠. 종말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접근했어요. 유도 방식이 시각화됐죠. 러시아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다른 구조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본 적 없는 유도 패턴이었습니다. 명중 순간이 다가왔어요. 목표물이 화면 가득 찼습니다. 미사일이 정확히 중심을 향해 날아갔죠. 충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화면에 결과 데이터가 떴습니다. 오차 0.3m. 거의 정중앙 타격이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옆자리 서방 기자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어요. 연출된 테스트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같은 실험을 지상, 공중, 위성, 세 각도에서 찍은 거였죠. 모두 완벽한 명중을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편집본이 아닙니다. 원본 실험 영상입니다. 그의 말이 확고했어요. 세 대의 독립적인 카메라로 동시 촬영했고 국제 관측단이 참관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원본이라고요? 관측단까지 있었다고요? 설명되지 않아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러시아 기술로도 해석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전자전 환경에서의 실험이었어요. 강력한 재민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죠. 러시아 미사일이라면 궤도가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미사일은 달랐어요. 재밍 속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오차 0.5m로 명중했죠. 이건 진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까지 이어졌어요. 악천후 조건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였죠. 시정이 나쁜 상황. 그럼에도 명중률은 유지됐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 치지 못했어요. 손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수준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실제 전투 수준의 성능이었죠. 러시아 최신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게 진짜라는 걸요. 한국이 정말로 러시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특정 영역에선 넘어섰을지도 모르죠. 그게 제가 방금 목격한 진실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이건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죠.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영상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5명이 단상에 앉아 있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기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방금 본 영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식 유도 방식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기초 단계 아닙니까? 러시아는 50년 넘게 이 기술을 다듬어 왔습니다. 제 목소리엔 오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기술진 대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독자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의 태도가 담담했어요. 방어적이지 않았죠.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을 텐데요. 유도 무기의 물리 법칙은 동일하니까요. 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진이 제 말을 정중히 끊었습니다. 기본 원리부터 다릅니다. 저희는 러시아보다 앞서 도입된 개념을 사용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러시아보다 앞서다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따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기술진이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보드로 갔어요. 마커를 들고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죠. 복잡한 알고리즘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 방식은 단계별 보정에 의존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발사, 순항, 종말. 각 단계마다 별도로 궤도를 수정하죠. 이건 1980년대 기술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많은 말이었거든요. 러시아 시스템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어요. 저희는 실시간 자율 보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어요. 발사부터 명중까지 연속적으로 궤도를 조정해요. 단계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 차이점이죠.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도식을 봤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구조였어요. 러시아처럼 단계별이 아니라 연속적이었죠. 방청석의 타국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었죠. 이건 정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가 못 넘은 벽이었거든요. 실시간 연속 보정. 우리도 연구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다른 기술진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시스템은 우수합니다. 하지만 50년 전 설계 철학을 따르고 있어요. 저희는 21세기 AI 기술을 접목했죠. AI 기술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AI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실시간으로 수천 개 변수를 분석합니다. 바람, 온도, 대기압, 목표물 움직임,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 궤도를 계산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제가 영상에서 본 부드러운 궤적의 비밀이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러시아를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한 거였죠. 한국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안 쓴다.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독자 기술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기술진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러시아 추월이 아닙니다. 세계 표준 확립이에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추월도 아니고 표준 확립이라뇨. 한국이 감히 세계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러시아 기준이 더 이상 절대가 아니야? 두려웠습니다. 제 25년 경력의 기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기자들이 질문을 이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기력이 없었어요. 제가 본 것, 들은 것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내 세계관이 틀린 건가?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5년간 러시아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죠. 통역사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거죠? 러시아 우월주의를 맹신한 건 아닐까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장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본국 전문가들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오늘 본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상회의 요청을 보냈어요. 5분 후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떴죠. 방공 전문가, 유도무기 엔지니어, 국방부 자문위원, 모두 러시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고르, 어떤가? 한국 기술이 형편없지? 한 전문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닙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면 너머 표정들이 굳었어요. 무슨 뜻인가? 한국 유도무기 성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이고르, 자네 한국에 속은 거야. 원로 장교가 단언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데모일 뿐이야. 실전과는 다르다고. 저는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오늘 본 실사 영상 데이터입니다. 원본이에요. 국대 관측단이 참관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됐죠. 전문가들이 파일을 열어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조작됐어.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명중률이 너무 높아. 실험실 조건이었을 거야. 아닙니다. 전자전 환경, 악천후까지 테스트했어요. 모두 90% 이상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그건 불가능해. 다른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러시아 최신 시스템도 그 정도는 못 내는데. 그래서 보고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수준에 도달했거나 어쩌면 넘어섰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이고르, 자네 정신 차리게. 한국이 러시아를 넘어선다는 건 말도 안 돼. 고위 장군이 개입했습니다. 이고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러시아 체면이 무너지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죠. 사실? 장군이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만든 쇼를 본 거지. 진짜 실력과는 다르다고. 국영 방산기업 직원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영상은 심리전 목적이에요. 서방이 우리를 흔들려는 거죠. 그들의 전략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들은 걸 왜 그들은 보지 못할까요? 선배님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겼죠. 이고르, 자네가 바뀌고 있어. 후배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더니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바뀐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본 겁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감정이 폭발했죠. 진정하게. 원로 장교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본 건 한국의 마케팅이야. 우리 기술이 여전히 최고라네. 그럼 신호 교란은요? 저는 따졌습니다. 한국 실험 시각과 우리 방공망 교란 시각이 일치한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우연이야.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방공망에 영향을 준다는 건 불가능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죠. 이고르, 들어보게. 장군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문제가 돼. 우리 방산 수출에 타격이 가거든. 하지만 사실을 제가 말하려 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장군이 소리쳤죠. 국익이 우선이야. 이해하나?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사실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요? 저는 기자인데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일인데 말이죠. 더 이상 보고하지 마.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은 금지야. 알겠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겠네. 장군이 연결을 끊었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아무도 듣지 않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도시에선 진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선 그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뒤처진 건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러시아는 지금 사실을 피하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기사를 써야 하지? 실존적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체제를 위해서일까요? 진실을 위해서일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쓸 순 없다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 한국 우주정찰시설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연구단지였어요. 버스로 1시간 반을 달렸죠. 창밖으로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3번이나 받았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안내를 받아 관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깔끔했어요. 벽면엔 한국 위성 발사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2013년 나로호부터 2022년 누리호까지 짧은 역사였지만 빠른 발전이 보였습니다. 대형 관제실에 들어갔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중앙 스크린엔 실시간 위성 궤도가 표시돼 있었어요. 한국은 현재 6기의 정찰 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연구진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모두 독자 기술로 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한 모니터 앞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화면엔 위성 관측 자료가 떠 있었어요. 이건 어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죠.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지상의 차량 종류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해상도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cm급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러시아 민간 이정보다 높은 해상도였거든요. 군사용은요? 그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다른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위성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처리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3분입니다. 촬영부터 분석 완료까지요. 제 눈이 커졌어요. 러시아는 15분 이상 걸렸거든요. AI 기반 자동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어요. 물체인식, 변화 감지, 위협 평가까지 자동으로 처리하죠. 화면에 다양한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차량, 선박, 모든 게 자동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 그로나스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한국이 더 정밀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죠. 우리는 이걸 실제 군사 환경에서 이미 적용 중입니다. 연구진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보안 사항입니다. 그가 정중히 거절했죠. 하지만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차세대 위성 모형이 전시돼 있었어요. 2026년 발사 예정입니다. 설명을 들었죠. 해상도는 10cm급으로 개선됩니다. 10cm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미국이나 중국만 가능한 영역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20년간에 축적된 기술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죠. 조급하지 않고 단계별로 발전시켰어요. 옆방으로 갔습니다. 자동 분석 AI 시스템이 있었어요. 연구원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입력하자 3초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죠. 이 AI는 몇 세대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3세대입니다. 그가 대답했죠. 러시아는 아직 1세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2세대에 앞선 거였어요. 러시아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러시아 기술도 우수합니다. 그가 외교적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죠. 다른 방향.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죠. 한국 위성 기술이 러시아 레이더 빈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구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게 10월 신호교란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한국 위성이 실제로 러시아 방공망에 영향을 줬던 겁니다.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연구원이 서둘러 덧붙였어요. 단지 기술적 특성일 뿐이죠. 저는 멍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로 러시아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연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 때문이었죠. 동행한 타국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찰 정확도가 그로나스보다 높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 과장이 아니야. 시설 관람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본 건 명백한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니 그 생각이 떠올랐죠. 말이 되나?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특정 영역에서 러시아를 앞서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세계 흐름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믿었던 세계와 실제 세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쥐기가 어려웠죠. 제가 목격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 위성의 해상도, 실시간 처리 속도, AI 분석 시스템, 모든 게 러시아와 대등하거나 앞섰어요. 객관적으로 분석하자.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했어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체계와 한국 체계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표를 만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 항목, 유도무기 명중률. 러시아 평균 87%, 한국 평균 94%. 한국이 7% 앞섰어요. 손이 떨려 숫자를 잘못 칠 뻔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위성 해상도. 러시아 민간급 50cm, 한국 민간급 30cm. 한국이 더 정밀했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세 번째 항목, 데이터 처리 속도. 러시아 15분, 한국 3분, 5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네 번째 항목, AI 기술 세대. 러시아 1세대, 한국 3세대, 2세대 차이.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표를 채워갈수록 명확해졌어요. 대부분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거나 동등했습니다. 러시아가 확실히 앞선 항목은 거의 없었죠. 이건 틀렸어. 저는 표를 지웠습니다.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러시아에 유리하게 평가했죠. 30분 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대부분 항목에서 우위였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럴 수가.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제 마음처럼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어.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러시아 기술 우월성을 믿고 살아왔죠.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엔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따라잡았어요. 어쩌면 특정 영역에선 넘어섰죠.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스크바 본사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죠. 한국 기술은 기만 전술, 긍정적 보도 금지, 편집장의 지시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기만 전술? 제가 본 건 명백한 기술이었어요. 과장이나 속임수가 아니었죠. 한국 기자 한 명이 어제 건넨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 변화를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때는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계는 변했어요. 러시아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는 쓸 수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할 순 없었어요. 그건 기자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었죠.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기술의 실체. 러시아 전문가의 현장 분석. 손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첫 문단을 썼어요. 한국 방산기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본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특정 영역에서 러시아와 대등하거나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을 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 내부에서 비난받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러시아 우월주의도 한국 편향도 아닌 오직 사실만을 쓰겠다고요. 2시간 동안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본 것, 분석한 것, 확인한 것,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썼어요. 데이터를 첨부하고 출처를 명확히 했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뒤처짐을 의미한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하지만 아직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내 경력 대부분이 잘못된 전제 위에 있었던 건가?
그 질문이 떠올라서요. 러시아가 항상 최고라는 전제. 그게 틀렸다면 제가 쓴 수백 개의 기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을 본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내부 보고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있었죠. 나는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해.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쓰겠다고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밝아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호텔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 아마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모스크바 편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이고르, 자네 어제 보낸 초안 뭔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한국 현장 취재 기사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분석한 내용이에요. 이건 절대 안 돼! 편집장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는 허용할 수 없어. 당장 수정하게.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반박했죠. 제가 거짓말을 쓸 순 없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편집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러시아 방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나? 우리 수출이 타격받는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기자가 진실보다 산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편집장님,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이고르, 자네 정신 차리게. 편집장이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 방향은 절대 허용 안 돼.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바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실이었습니다. 소콜로프 기자님? 공식적인 어조였죠? 네, 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기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런 내용의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협이라뇨?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게 왜 위협입니까? 우리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동맹국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가 설명했죠. 러시아의 기술 우위를 의심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실제로 제가 말하려 했습니다. 실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끊었어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현실보다 인식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요? 오후에는 동료 기자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고를 무슨 생각이야? 한국에 매수당한 거야? 러시아를 배신하는 거냐? 비난이 빗발쳤어요. 25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자로 보고 있었죠. 한 선배가 전화했습니다. 이고르, 자네 경력 생각 안 하나? 이 기사 나가면 자네 끝이야. 걱정 반 위협 반의 목소리였어요. 선배님, 저는 제가 본 걸 쓸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본 게 뭐가 중요해? 우리 편을 들어야지. 그가 소리쳤어요. 기자는 국익을 위해 일하는 거야. 국익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고르, 자네 미쳤어?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후배 기자 한 명만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배님, 선배가 본 게 정말이라면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밤 10시, 편집장에게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사를 수정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자네 선택이야.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제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죠. 이걸 수정해야 하나? 자문했습니다. 거짓으로 바꿔야 하나요?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을 써야 하나요? 25년 경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 명성, 동료들과의 관계, 안정된 직장, 모든 게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양심도 걸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소명이었죠. 그걸 포기하면 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가? 체제를 지키는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처럼 진실도 언젠가 빛날 거예요. 내가 진실을 쓰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쓰면 제 자신을 잃는 거였어요. 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왜 불편한 진실을 부정하는 걸까요? 한국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더 위험해. 저는 깨달았어요. 현실을 외면하면 더 뒤처질 뿐이었죠. 나는 더 이상 거짓을 쓸 수 없어.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쓰겠다고요. 노트북 화면의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정할 곳이 없었어요. 객관적이고 정확했습니다. 2배로 나가야 했어요. 좋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위험은 감수하겠어. 휴대폰으로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쓸 뿐입니다. 완성 버튼을 눌렀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6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이고르, 최후 경고일세. 기사 수정하지 않으면 즉시 정직 처분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시죠. 장은 정말 편집장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25년 경력을 버리는 거야?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제 목소리가 확고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공식 통보가 왔어요. 소콜로프 기자, 무기한 정직 처분. 한국기술 긍정보도 시도로 인한 징계. 저는 침대에 앉아 통보문을 읽었습니다. 25년 기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세상에 나가야 해. 저는 결심했죠. 러시아 언론이 막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해외 군사 전문 포털이 떠올랐습니다. 독립적인 매체였어요. 검열이 없었죠. 저는 그쪽에 연락했습니다. 제 기사를 게재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에요. 이메일을 보냈죠.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흥미롭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의 관점이라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후에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기사 게재 확정. 매일 오전 메인에 올리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나가는 거였죠. 호텔방에서 밤새 기사를 다듬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객관적으로. 러시아를 비방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한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죠. 새벽 3시 최종본을 전송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의 진실. 러시아 전문가의 현장 검증. 제목이 확정됐어요. 본문에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유도무기 실사 영상, 위성 정찰 능력, AI 분석 시스템, 데이터와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했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해야 한다. 경쟁자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진정한 강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배운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완성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기사가 공개될 겁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침 9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해외 군사 포털 메인에 떴어요. 러시아 군사 전문가 한국 기술 우수성 인정. 헤드라인이 강렬했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30분 만에 1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죠. 드디어 러시아 전문가가 진실을 말하는군. 용기 있는 기사다. 객관적인 분석에 감사한다. 서방 언론들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어요. 러시아 전문가 한국 기술 인정. 한국 언론도 반응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한국 방산기술 세계 수준 평가. 제 이름이 한국 뉴스에 나왔죠. 오후에 러시아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배신자, 매국노.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젊은 기술자들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SNS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러시아 사회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저녁에 한국 방산기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정한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에 후배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선배 기사 때문에 편집국이 난리예요. 하지만 저는 선배가 옳다고 봅니다. 고맙네. 제가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세계 주요 방산 컨퍼런스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현실을 드러낸 용기 있는 기자. 평가가 달라졌어요. 나토 분석가들이 제 기사를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인용했죠. 제 분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체제의 대변자가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립적인 분석가가 된 거지. 한국을 인정하는 것은 러시아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확신했어요. 오히려 러시아가 발전하도록 돕는 거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내 직업의 본질이야.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감춰진 현실을 내가 처음으로 썼어. 자부심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한 거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제군사전문지에서 칼럼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 발전에 대한 연속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검열받지 않고 진실을 쓸 수 있었죠. 기사가 게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제 분석을 주목하고 있었죠. 네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콜로프 씨의 분석 자료를 브리핑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공식 요청이었어요. 러시아 전문가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했죠.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도 연락했습니다. 한국 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가능하신가요? 제 의견을 구하는 거였어요. 유럽 우주기관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위성기술 평가가 매우 정확했습니다. 우리 내부 분석과 일치하더군요. 제 분석이 검증된 거였죠. 기사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15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전 세계가 읽고 있었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처음으로 러시아 전문가가 객관적 분석을 했다. 한국 기술을 제대로 평가한 첫 사례. 용기 있는 진실보도 호평이 쏟아졌어요. 한국 방산기술진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콜로프 기자의 공정한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급했어요. 러시아 전문가의 전문적 분석이 한국 기술의 실체를 잘 보여줬습니다. 세계 주요 방산 컨퍼런스에서 제 이름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소콜로프의 분석은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 내부 시각을 보여준 유일한 사례. 평가가 달라졌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소콜로프 기자의 분석을 읽고 한국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제 기사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준 거였죠. 중동의 한 국가도 반응했어요.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제 분석이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된 거였죠. 러시아 본국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저를 맹렬히 비난했어요. 배신자! 서방의 앞잡이!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대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토론을 벌였어요. 소콜로프가 옳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러시아 일부 젊은 장교들도 반응했습니다. 비공개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당신 글을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이유를 알겠더군요. 한 러시아 기술자가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독립 언론들이 제 기사를 재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전국 검열을 피해 조심스럽게 보도했죠. 한국기술 재평가 필요성 제기. 모스크바 일부 대학에서 제 기사를 교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 기술 분석의 모범 사례로 가르쳤어요. 국제저널리즘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용기 있는 보도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제 기사가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공식 환영하겠습니다. 기술진과의 추가 교류도 주선하겠습니다. 제 기사를 시작으로 다른 전문가들도 한국 기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문가들이 비슷한 분석을 내놨죠. 내 글이 이렇게 먼 곳까지 퍼질 줄은 저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기사 이상의 파급력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제대로 본 사람이 나뿐이었다니. 그것도 충격이었죠. 다른 전문가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세계가 이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어. 저만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러시아가 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분석이 정확했어요. 호텔방에서 세계 뉴스를 봤습니다. CNN에서 제 기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러시아 전문가, 한국 기술혁명 조명.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죠. BBC도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과 러시아의 위기. 제 인터뷰가 인용됐어요. 로이터는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소콜로프 효과. 한 기자가 바꾼 방산 시장 인식. 제 이름이 현상으로 명명됐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대학들은 강연을 제안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길 잘했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죠. 기자로서의 양심과 자부심을요. 제 기사가 게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움직이고 있었죠. 폴란드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추가 도입 결정. 기존 계획보다 30% 증가한 물량이었어요. 담당 장관이 말했죠. 객관적 평가를 보고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노르웨이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유도무기 체계 도입 검토. 러시아제를 고려하던 계획을 바꾼 거였어요. 국방부 자료에 제 분석이 인용됐죠. 호주가 한국과 방산협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K방산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중동의 UAE도 반응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 구매 협상 시작. 러시아 S400 대신 한국제를 선택하는 분위기였죠. 한국 방산 수출 문의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 제 기사 이후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분석됐어요. 국제 우주 프로젝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한국과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 위성 기술의 정밀도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나사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독자적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독립 연구자들이 제 기사를 근거로 러시아 방산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모스크바 공과대학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방산 기술의 정체, 요인 분석. 제 기사가 참고문헌에 포함됐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방연구소 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방산 발전 모델 연구. 러시아가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했죠. 러시아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식 개발 방식 분석. 비공개로 모여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참가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기사가 우리 눈을 뜨게 했습니다. 러시아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중동 언론들이 한국 기술 특집을 냈습니다. 튀는 방산 강국 한국. 제 분석이 주요 근거로 인용됐죠. 유럽 방산업계 세미나에서 한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과 유럽의 대응. 제가 기조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화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실체와 시사점. 3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청취했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계속 뒤처질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면허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발표 후 유럽 여러 국가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시 주의사항, 기술 이전 가능성 평가. 제가 전문가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객관적 분석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훈장 수여도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썼을 뿐이었으니까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소콜로프 효과라고 언론이 이름 붙였어요. 제 분석이 시장에 영향을 준 거였죠.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가 가장 붐볐습니다. 각국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어요. 러시아 전문가도 인정한 기술이라는 문구가 홍보 자료에 실렸죠. 러시아 방산 수출은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하락. 제 기사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러시아 정부는 제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인물.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기사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나는 단지 사실을 썼을 뿐인데 겸손한 마음이 들었죠. 진실은 스스로 힘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이 흐름을 얼마나 더 부정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제 조국이 뒤처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됐어. 확신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죠. 호텔방에서 세계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뉴스가 매일 나왔어요. 제 기사 이후 세상이 달라졌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었어요. 다음 주 신기술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봐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제 기사가 게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어놓은 판도라의 상자였죠. 러시아 정부 내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넘긴 거였어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긴급 평가 보고서였죠.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유도무기 체계가 러시아 S300 시리즈를 특정 영역에서 능가한다. 러시아 국방부 자체 분석이었어요.
제가 쓴 내용과 거의 일치했죠. 한국 위성정찰 능력이 러시아 그로넷의 일부 기능을 초과한다. 이것도 제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5년 내 방산 수출에서 한국에 역전당할 위험. 러시아 정부가 실제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건이 공개되자 러시아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부가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소콜로프가 옳았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러시아 국영방송조차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 재평가 필요성 제기 조심스럽게 보도했죠. 일부 고위 장군들이 변화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우리도 혁신해야 한다.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거였어요. 러시아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방산기술 쇄신 방안 논의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업은 한국식 개발 프로세스를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빠른 기술 혁신 모델을 배우겠습니다. 모스크바 공과대학에서 한국 방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과 연구자가 참석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는가? 한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폐쇄적이죠. 학생들이 열렬히 호응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웁시다. 러시아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한국 스터디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엔지니어들도 생겼어요. 한국 기술 문서를 직접 읽기 위해서였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방산연구소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한국기술분석팀 신설, 전담 인력 15명을 배치했어요. 러시아 언론계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검열 강도가 약해졌어요. 제 기사 일부가 러시아어로 재인용되기 시작했죠. 한 독립 언론이 용기 있게 보도했습니다. 소콜로프 기자가 옳았다. 러시아는 현실을 직시해야. 정부 비판이었지만 삭제되지 않았어요. 러시아 SNS에서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왜 한국은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되나? 젊은 세대가 질문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다. 우리보다 불리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과 기술 투자가 달랐다. 투명성과 경쟁이 발전을 만들었다. 건설적인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구소련식 기술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항상 최고라는 신화가 깨진 거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도 우리를 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한 러시아 방산업체가 한국 기업과 협업을 타진했습니다. 공동 기술 개발 제안. 하지만 정치적 반대로 무산됐죠. 정부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한국 협력은 시기상조.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가 늘어났어요. 러시아 대학들이 한국 방산 산학협력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학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협력하는가? 시베리아 공과대학 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개방적으로 변해야 해요. 제게 러시아에서 수백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대부분 젊은 기술자와 학생들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국을 위해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썼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배신자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진짜 애국자라는 걸.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이 순간을 인정한다면 미래가 있을 거야. 저는 희망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의 옛 기준을 뛰어넘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았으니까요. 나의 글이 그 변화를 촉발한 것일까?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계기는 됐을 거예요.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직시해야 해. 러시아를 향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2달간의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번 주는 제가 요청한 추가 취재 일정이었죠. 한국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다이는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공장에 최신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 4대입니다. 필요시 6대까지 가능하죠. 공장장이 답했어요. 러시아보다 2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품질 관리는요? AI 기반 자동 검사 시스템입니다. 불량률 0.1% 이하죠. 러시아는 수작업 검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은
대전에 연구단지를 갔습니다. 차세대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많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이었죠. 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권장하거든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러시아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혁신이 느렸죠. 한국도 완벽하지 않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어요. 20년 전엔 우리도 기초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였죠. 부산의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군함 건조 현장이었어요. 엄밀도가 놀라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춥니까? 제가 물었어요. 20년간 축적한 노하우입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했어요. 기술자가 답했죠. 매일 조금씩.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극적인 도약이 아니라 꾸준한 발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한국 기자와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명함을 줬던 그 사람이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죠. 한국에서 뭘 보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25년간 제가 믿었던 게 틀렸더군요. 러시아 기술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죠.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체도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한국은 계속 변하는데 러시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나요? 그가 물었어요. 두렵죠. 제 정체성 전체가 흔들렸으니까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한국 연구진이 작은 송별 모임을 열어줬습니다. 20여 명이 모였어요.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이었죠. 연구진 대표가 말했습니다. 소콜로프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을 썼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선생님만 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호텔에 돌아와 USB를 열어봤습니다. 한국 차세대 무기 개발 로드맵이었어요. 2030년까지의 계획이 담겨 있었죠. 내용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더 앞서갈 계획이었어요. 극초음속 무기, 레이저 방어, AI 자율 시스템,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은 나를 바꾸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제 편견이 무너졌어요. 진실을 보게 됐죠. 기술은 국경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의지와 노력의 결과였어요. 나는 처음으로 러시아 밖의 세계를 제대로 봤어. 25년 만에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모스크바로 돌아가요. 아니, 모스크바는 이제 제 집이 아니었죠. 입국 금지 상태였으니까요. 대신 유럽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 초청했어요.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죠.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해. 러시아에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했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야 해. 그게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한 러시아 기자의 고백.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나는 이제 과거의 러시아 우월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첫 문장을 썼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2달간의 한국 체류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이제 익숙해진 서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완성해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의 미래, 러시아가 놓친 것들. 제목이 확정됐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의 본질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다. 그것은 투명성,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다. 러시아는 폐쇄적 개발에 의존해왔다. 한국은 민간과 협력하며 발전했다. 러시아는 실패를 숨겼다. 한국은 실패에서 배웠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의 겸손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계속 나아간다고 했다. 한국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년, 30년의 축적이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매번 조금씩 배우고 결코 멈추지 않은 결과였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모든 걸 쏟아냈어요.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 소련 시절의 기술적 우위를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세계는 변했다. 한국처럼 작았던 나라들이 거인으로 성장했다. 러시아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는 것이 왜 굴욕인가?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가 진정한 강함 아닌가? 나는 25년간 러시아 우월주의를 믿었다.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향해 날아올랐다. 투명한 기술 개발, 민간과의 협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것이 한국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이었다. 이제 러시아가 답해야 할 차례다. 부정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한국이 보여준 길은 명확하다. 개방,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 21세기 기술 강국이 되는 방법이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완성이었어요. 제 한국 체류의 결론이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어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죠.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죠.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한강, 모든 게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한국이 더 커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졌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떠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그 기술이 작동하고 있겠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사를 최종 검토했어요. 수정할 곳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죠. 완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편집자에게 날아갔어요. 몇 시간 후면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죠. 러시아도 변해야 살아남아. 제 조국을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했어요. 나는 드디어 진실을 기록했어. 기자로서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이 하늘 위에서 나는 한국이 만든 미래를 봐. 그 미래는 밝았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독일 연구소에서 환영 메시지였습니다.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러시아 체제의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분석가였죠.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죠. 한 통을 열어봤습니다. 한국 대학생이 보낸 거였어요. 선생님 기사를 읽고 방산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메일. 러시아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제 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진실은 힘이 있었습니다. 김혜식이 나왔습니다. 먹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조금 먹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느 나라 상공인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넓어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만이 전부가 아니야.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방산기술 비교 분석. 제목을 적었죠.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싶었어요. 몇 시간 후 베를린에 도착할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한국, 고마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줘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연구소, 공장, 시험장,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들. 나는 이제 자유야.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체제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실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죠. 비행기가 계속 날아갔습니다. 미래를 향해, 진실을 향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지금까지 이고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난과 절망,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렇게 50년, 이제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의 전문가조차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